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광교댕님께서 15일에 유죄 나와야 상고하고 27일이 생겨요 라고 하셨습니다. 무죄 나오면은 좋죠. 그렇다고 유죄 나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무죄 나오면 더 좋죠. 예. 무죄 나오면은 뭐 대부분 뭐 검사가 곧바로 상고하겠죠. 근데 뭐 상고장도 같이 내겠죠. 그럼 그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상대방한테 답변서를 내라고 통지를 합니다. 그러면은 답변서 내라는 통지를 받은 뒤 일주일 동안의 기간을 주게 돼요. 그러면 그 통지 기간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또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나 저러나 또 시간이 또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날짜는요 무의미해요. 현재로서는. 일단은 뭐 탄핵부터 하고 조의되는 이 날짜와 상관없이 일단 탄핵을 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탄핵 이 날짜를 계산한 거는 항소심 이재권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조의대 탄핵은요 무조건 하고 항소심 판사를 탄핵할 것이냐 말 것이냐 요 얘기를 제가 날짜를 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김문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오늘 김문수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당선이 됐네요. 야, 김문수가 출세했어요. 선호련 사건으로 경찰에 붙잡혀 가가지고 경찰 대공분실, 당시에는 치안본부라고 그랬습니다. 치안본부 대공분실에 붙잡혀 가가지고 빨가 벗겨져 가지고 몽둥이 찜질을 당하던 김문수. 그 김문수가 약 40년 만에 대통령 후보가 됐네요. 치안본부 지하실에 갇혀서 고문당하던 김문수가 정말 40년 만에 그 기득권자들, 자신을 고문하던 사람들과 함께 대통령 선거운동을 하겠답니다. 재밌네요. 기가 막히기도 하고요. 많이 어처구니 없기도 해요. 야, 참. 자, 그런데 김문수는 솔직히 말해서 가치가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후보로서의 가치는 없어요. 그 여당이 얼마 전까지 여당이었잖아요. 여당이었던 그리고 지가 장관이었는데 그 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지만 솔직히 존재감이나 가치는 없습니다. 이 사람은 국힘당 당원들한테 한덕수로 건너가는 징검다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김문수가 과연 그런 역할에 만족할까요? 40년 동안 절치부심해가지고 자신을 두들겨 팬 그 사람들의 대통령 후보가 됐는데 그 김문수가 그 자리를 한덕수한테 내놓을까요? 정말 그럴까요? 제가 오늘 세 번째 주제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김문수가 56.53% 과반 득표 이상을 했답니다. 한동훈을 앞질렀대요. 당심 또는 민심에서 당원들 투표에서도 앞섰고 여론조사에서도 앞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을 한 10% 차로 앞지른 거죠. 김문수와 한동훈 이 둘의 대결은 어찌 보면 이미 결론이 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아요. 왜? 일단 한동훈은
글쎄 여론조사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으나 국힘당 당내에서 안티가 너무 많죠. 따라서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지 않는 이상 당내 투표에서 패할 게 너무나도 자명했고 결과적으로 합산해 보면은 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한동훈의 별명이 뭔지 아시죠? 탈모사랍니다. 탈모사. 살모사 플러스 탈모. 예, 그 정도로 아주 안티가 많았습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이 많았어. 지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솔직히 한동훈이 예선 탈락 안 하고 마지막까지 올라온 게 참 용하다 싶어요. 저는 김문수, 홍준표가 최종 후보로 다툴 거라 생각을 했어. 근데 오히려 김문수가 조기에 나가리가 됐대. 야, 참 김문수도 참. 아무튼 이렇게 해서 됐어. 됐는데 이 김문수가 과연 한덕수와 단일화를 할까요? 김문수가 이렇게 한동훈과 표 차이를 키울 수 있었던 것은 한덕수와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공약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반면에 한동훈이는 이제 단일화할 필요 없다. 이재명 유죄 나왔잖아. 이재명의 유죄를 지가 단일화 안 하는 명분으로 삼았었어요. 일단 그 두 개가 엮인다는 것도 좀 이상하고 하여튼 뭐 한동훈이가 뭐 이렇게 뭐 희한한 거 잘 갖다 엮는 거 별로 관계가 없어 보이는 두 개를 갖다 엮어 놓고서는 그냥 지 주장하는 그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번에 똑같은 시 그런 짓을 했어요. 아무튼 그 결과로 김문수가 당선이 된 겁니다. 김문수는 기본적으로 한덕수로 가는 징검다리라는 걸 의미해요. 김문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한덕수로 가는 징검다리로 김문수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김문수가 그 징검다리에 과연 만족할까요? 지는 고생해가지고 돈 내고 선거운동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한덕수는 뒷짐지고 가만히 있다가 돈도 안 내고 있다 갑자기 막 지 다 하고 난 다음에 쑥 들어와가지고 밥상에다가 딱 숟가락 올린 거잖아. 밥상 차리는 데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랬는데 막상 밥 먹으려고 드니까 야, 네 밥 내놔 하고 밥을 뺏어가는 거잖아. 밥상에 숟가락을 올리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차린 밥상을 한덕수가 가져가 버리는 거야. 김문수가 가만히 있겠어? 그걸 당하고 있을 김문수인 것 같아요? 야,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이 경선 끝나고 난 다음에 김문수하고 한덕수하고 이 수수 둘이가 전화 통화도 했답니다. 한 10분 정도. 이것을 두고 일부에서는 탐색전이라고 기사를 쓰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단일화에 들어가는 어떤 조짐인 것처럼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0분밖에 통화를 안 했어. 그리고 당선 발표가 난 직후였어. 이것은 큰 의미가 있는 정치적 통화는 아니라고 봅니다. 인사치레에 불과한 거죠. 단일화 아직까지 아무것도 정해진 거 없고 그 절차가 삐끗삐끗하면서 결국에 단일화가 무너지는 거. 그래서 우리도 많이 봤죠, 솔직히 말해서. 네. 자, 이와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첫 대선 도전 때 멱살 잡혔던 김문수, 그 후 13년 별의 순간 맞았다.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2012년 대선, 그때 당시 새누리당이죠. 당시 새누리당 경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2012년 경선이니까 박근혜가 나왔던 거잖아. 박근혜의 경쟁자가 누구였느냐? 김문수였어요. 박근혜의 경쟁자 김문수는 그 당시에 선거운동으로 뭘 썼느냐? 이른바 최순실 의혹을 경선장에서 쫙 틀어버려요. 2008년 경선 때는 이명박하고 박근혜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 난리를 쳤는데 2012년 경선 이제 이명박은 대통령을 하고 물러나고 박근혜가 그 자리를 차지했는데 자 그때 갑자기 나타난 김문수 박근혜를 졸라게 까는 거지. 덕분에 이렇게 멱살이 잡힙니다. 그러면서 김문수는 사실상 새누리당 그 뒤에 뭐 여기 뒤에서는 사라지는 존재가 돼버렸던 거예요. 김문수가 한동안 대중에게 잊혀져 가고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랬던 김문수가 이제 지가 대선 후보가 됐어. 보세요. 파란만장한 그런 정치 역정을 겪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침내 자기가 원하던 최종의 순간까지 왔어. 이 상황에서 김문수는 단지 한덕수로 건너가는 징검다리에서 만족할 것이냐? 아니죠. 그럴 애가 아니죠. 지금까지 들인 노력이 있는데 20대부터 썼던 노력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김문수 주변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김문수는 항상 주목받기를 원한다. 그것이 운동권이든 정치권이든 혹은 그 무엇이든 주목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주목받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김문수가 선오련 사건 등등으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예요. 그 무렵에 뭐 다른 사건 뭐 역시 시국 사건이겠죠. 정치범으로 붙잡혀가 있던 한 양심수가 있었습니다. 뭐 그 사람도 지금 뭐 국회의원이 됐나 뭐 그럴 거예요. 이 사람은 김문수라는 사람 이름은 알았지만 누군지 잘 몰랐대요. 그런데 감옥에서 김문수가 그렇게 떠들고 다녔대. 자, 감옥에는요, 그 정치범들을 한꺼번에 운동을 안 시키고 따로따로 운동시키고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정치범들을 독방에 가둬두는데 독방에 가둬두더라도 운동을 시켜야 되거든요. 운동을 시켜서 이제 불러내는데 이것을 한 명씩 불러낸다는 거야. 몇 명이 나와 있으면 나머지 못 넣어보고 뭐 이렇게 하는 모양이죠. 근데 그 운동을 하러 나갈 때 김문수가 그 감옥 그 사동이라고 그러죠. 사동 복도를 지나가면서 동지 여러분, 저 김문수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투쟁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잡혀 있지만 다들 지치고 힘들지만 여러분 힘내십시오.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리 꼬락꼬락 지르고 간다는 거야, 이렇게. 얼마나 주목을 많이 받겠어요. 김문수를 모르는 사람도 김문수를 기억하겠죠. 두 사람 누구야 하면서 감옥 밖으로 이렇게 목이라도 한번 빼서 한번 보려고 하겠죠. 그랬던 사람이라는 거야. 주목받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한다는 거야. 그런 습관이나 이런 행동 패턴이 좋은 쪽으로 작용되면 좋지만 안 좋은 쪽으로 작동되면은 그거 어떻게 될지 모르죠. 안 좋은 쪽으로 작동돼서 생긴 대표적인 사례가 박노해 시인과의 갈등이었다는 거야. 박노해라는 사람은요, 실은 김문수의 제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박노해가 시인으로서는 조금 노동자들 사이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긴 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노동운동에서 눈에 띄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을 교육시키고 노동자로서 자각을 하게끔 만들고 투쟁의 최선봉에 나갈 수 있도록 한 것은 바로 김문수 덕이었어요. 그래서 박노해의 스승은 김문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네. 인지도라든지 지지 인기라든지 모든 면에서 박노해가 김문수를 뛰어넘습니다. 김문수는 서울대 나왔는데 박노해는 고졸이거든. 근데 고졸 박노해가 서울대 김문수를 앞지르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부터 김문수의 태도가 이상하더래. 뭐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그 뒤에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사건이 더 있기도 했지만 시작은 그렇게 해서 김문수와 박노해가 갈라섰다고 합니다. 한동안 박노해는요 김문수를 배신자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랬던 김문수가 한덕수한테 자기 자리를 넘겨줘? 자기가 밥 차려놓은 밥상을 그냥 고스란히 넘겨줘? 그런 일은 없어요. 김문수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론조사에서 자기가 이기는 방법을 찾을 겁니다. 두 번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안 나오면은 이런저런 까탈을 부려서 단일화가 결국에 무산되게 만들 겁니다. 시간은 김문수 편이에요. 한덕수는 돈 쓰기 싫어하는 놈입니다. 근데 대선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요. 돈이 많이 들어가고 초기 투자 비용이 제일 많이 듭니다. 하루에 2억 날라간다. 하루에 몇 억씩 날라간대요. 그러니까 열흘 동안 선거운동하면 20억이 날라가는 거야. 반기문이 이걸 못 견뎌가지고 결국에 중도 포기를 하거든요. 한덕수는 더 빠를 수 있죠. 따라서 시간은 단일화 시점을 뒤로 질질 끌어가지고 한덕수를 지치게 만들고 돈이 딸리게 만들면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때 가서 김문수가 갑자기 뭐 이제 여론조사 해도 된다, 단일화 해도 된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수법을 쓰든가 하여튼 뭐 그렇게 하겠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켜보면 뭐 재밌을 거예요. 관종 김문수가 오이지 한덕수를 어떻게 다루는지 보시죠. 예.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2시 14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밤중 뉴스